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36살 김길수가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오늘 새벽 도주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에서 양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10시간 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뒤를 쫓고 있는 경찰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20대 여성이 나타나 택시비를 대신 건네자 병원복을 입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이틀 전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36살 김길수입니다. 키 175cm, 몸무게 83kg으로 건장한 체격입니다. 김길수는 지난 1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습니다. 다음 날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자마자 인근 한림대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반쯤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 했고 빈틈을 노려 도주했습니다. 검은 사람들 나오셔가지고 병원 지역가면 애들 나갔다라고 하니까 다 나갔어요. 김길수는 짙은 남색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흰색 마스크로 얼굴도 가렸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빌린 휴대전화로 알고 지낸 20대 여성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여성이 사는 경기도 의정부로 향한 겁니다. 김길수는 이 여성에게서 현금 10만 원을 받아 또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며 김길수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도주를 도운 20대 여성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김길수는 화장실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용변 처리를 이유로 한 손 수갑을 풀어주는 빈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을 도주로로 이용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2017년 4월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달아난 강도 강간범 강모 씨입니다. 용변을 보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화장실 배관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듬해 부산에선 외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나온 20대 재소자가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습니다. 모두 교정시설 밖에 나왔을 때 화장실을 도주 장소로 택한 겁니다. 교정당국 내부 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부에 치료를 받으러 나왔을 때 부득이한 경우 수갑 등 보호 장비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진료 또는 검사를 위해서나 용변을 볼 때 등입니다. 특히 용변 처리를 이유로 한 손 수갑을 풀 수 있는 화장실을 도주범들이 노려온 겁니다. 지난 3월 외부 병원에 입원한 교도소 재소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족쇄를 풀어달라고 한 뒤 다가온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화장실 도주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만큼 엄격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소변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경찰은 검사로 파악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마약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된 이선균 씨. 이번에도 여러 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변 간이 검사와 머리카락 정밀 감식 모두 음성이 나온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음성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또한 오늘 가가지고 솔직하게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경찰이 채취한 이 씨의 머리카락은 8에서 10cm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0달 정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줬다며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고소한 것 등에 비춰 모발 감식으로 확인 가능한 시기 이전에 마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오늘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추궁했을 걸로 보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기억대로 답했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약 투약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것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를 포함한 마약 수사 대상은 10명입니다. 그중 하나인 가수 지드래곤은 모레 오후 경찰에 출석합니다. 지드래곤은 입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료 제출과 소변, 모발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당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을 위해 희생해야 할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는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예고 없이 참석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전날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계 핵심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국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합니다. 권고사항이라고 전제를 달았는데도 벌써부터 당사자들의 불만은 들끓고 있습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JTBC에 희생의 명분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툭툭 던지고 있다고 발끈했고 한 충청권 중진 의원은 어떻게 사람을 물건 뽑아내듯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냐며 혁신이 한 발 물러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때문에 당내 반발이 계속될 경우 혁신위의 제안은 사실상 힘을 얻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예고 없이 부산을 찾아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혁신위는 위원장의 평소 소신대로 이 전 대표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비운 끌어안기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되지만 결국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김기현 박사님, 이노베이션보다는 레볼루션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혁신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고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난민촌과 학교를 공습한 데 이어 이번엔 병원을 빠져나오던 구급차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들이 타고 있던 구급차만 공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오는 사람들 뒤로 회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거리 안쪽엔 구급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바닥엔 쓰러진 사람들과 자동차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빠져나가던 구급차 행렬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 공격으로 1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고 이들 가운데는 이집트로 이송을 기다리던 중상자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이 아닌 하마스 대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타고 있던 구급차만 골라 공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전 가자지구 난민촌과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에 공습을 가한 데 이어 환자와 의료진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환자와 의료진, 구급차는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휴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포함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들은 9,2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의 인도적 교전 중단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석방 전에는 어떠한 휴전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전쟁 발발 후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일시적 휴전을 압박했습니다. 가자 지구내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질 석방에도 교전 중단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We are absolutely focused on getting hostages back and getting them back to their families in safety. A humanitarian pause could help that effort, could facilitate it. 휴전에 반대하며 인도적 교전 중단의 필요성을 밝혀온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를 공식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ושישראל מסרבת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איננה כוללת שחרור חטופינו. ישראל לא מאפשרת הכנסת דלק לרצועת עזה ומתנגדת להעברת כספים לרצועה. 특히 모든 전력을 동원해 교전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이스라엘의 무기를 원조하는 미 군함을 막아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승인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함을 무단 점거한 겁니다.
미 경찰 당국은 선박에 올라간 시위 참가자 3명을 해양시설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밤사이 네팔 북서부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120명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지진이라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컸는데 현재 구조 인력도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흙과 나무로 지은 집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 깔려있던 한 여성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50분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500km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5.6으로 발표했으며 네팔 국립지진센터는 규모 6.4라고 밝혔습니다. 800km 떨어진 인도 뉴델리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최소 1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팔 당국은 구조 헬리콥터를 보내고 지상 보안군을 투입하는 등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한밤중에 일어나 주민들이 곧바로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또 진원의 깊이가 11km로 비교적 얕아 건물 피해가 컸습니다. 여기에 산사태로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구조대도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명피해가 더욱 커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팔은 인도 대륙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있어 지진이 잦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 9,000명이 숨지고 건물 100만 채가 부서졌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전동 킥보드의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제한 속도에 조금의 변화를 준 건데요. 자세한 소식 윤두열 기자가 전합니다.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킥보드가 지나갑니다. 인도 위를 거침없이 달리기도 합니다. 대부분 안전모는 쓰지 않았습니다.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402건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속도가 빨라서 넘어지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이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입니다. 이 속도로 달리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꽤 먼 거리를 지나서야 멈추게 됩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시속 20km로 달리던 킥보드가 멈춘 뒤에도 25km 킥보드는 1.8m나 더 나갔습니다. 빨리 달리면 위험을 감지해도 피하기 어려운 겁니다. 부딪혔을 때 충격도 당연히 더 큽니다.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하자는 시도,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7개 킥보드 공유회사가 합의해 11월 말부터는 낮에 시속 20km까지만 달릴 수 있게 장치를 변경합니다. 제한 속도를 낮췄을 때 사망자가 2016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첫 시작으로는 속도를 낮추는 게 가장 쉬운 접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밤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더 낮춰 운행을 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든 글 점자. 책이나 안내판뿐만 아니라 거리를 걷다 보면 볼 수 있는 올록볼록한 노란색 블록도 점자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점자의 날을 맞아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점자 블록은 멈추라는 뜻의 저명과 앞으로 가라는 뜻의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선형 점자 블록을 따라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곧 공사장 가림막이 나옵니다. 길을 떡하니 막고 있어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직진하라는 표시 바로 앞에 차도가 있고 블록이 너무 달아 아예 읽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점자 블록인지 뭐 그냥 주변에 깔린 돌인지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정도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인데 항상 보도를 무서워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점자 블록이 아예 없는 구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인도가 끝나는 지점에는 이렇게 점자 블록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 길을 보시면 점자 블록이 없습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길을 건너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차도 앞에도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 앞에도 점자블록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점자블록이 꼭 필요한 곳이 만여 곳 정도 되는데 적어도 350곳에 블록이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개선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이 통과는 됐지만 시행은 내년 9월부터입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서울을 달리는 JTBC 서울 마라톤이 내일 오전 8시에 열립니다. 경찰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에서 여의도, 광화문을 거쳐 잠실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도심 도로를 통제할 계획입니다. 1999년 중앙 마라톤으로 시작해 2018년 JTBC 마라톤으로 이름을 바꾼 뒤 올해로 25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정상급 선수 등 3만 5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분은 특별한 수식어보다는 이름 석자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설경구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영화 소년들로 네.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올해만 벌써 4작품 연이어서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든가 힘이 무엇일까? 현장에서 주는 어떤 호기심 같은 게 계속 저로 하여금 새로운 걸 좀 찾고 공부하게 만들지 않나. 두렵기도 한 공간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그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장이라는 곳이. 근데 그 스트레스랑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화 소년들은 이제 3례 나라 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심 사건으로 유명한데 사실 머릿속에 각인돼 있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그 10대 소년들이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써서 네. 그 옥살이까지 했던 사건이고 나중에 이제 재심을 거쳐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피해자 가족이 재심하자고 한 변호사님이나 뭐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받은 그런 피해를 같은 소시민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표면적으로는 제자리로 돌려놓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조명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작품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이제 갈수록 판타지 같은 단어가 되는 세상에서 맞아요. 이런 사회의 모순 때문에 모순에서 이 겪게 되는 그 아픔을 버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좋은 의미로 이 영화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많은 분들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라서 촬영을 할 때 약간 어디까지 한계가 좀 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한 거지 실화를 재현한 게 영화가 아니라서 제가 맡은 캐릭터는 할매 죽인 거 맞냐? 실제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캐릭터예요. 맞아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사건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형사 반장님이 계세요. 그때도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옥살이 했을 때 제보를 받고 진범을 잡아서 자백까지 받아낸 형사 반장님이 계신데 그분의 그 모티브를 갖고 오면서 그분이 겪었던 일들이 좀 일정 부분 와 있어서 그분한테 좀 많이 좀 도움이 됐죠. 도움을 받았죠. 영화를 보면서 저는 공공의 적, 강철중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배우님께서도 좀 정리된 강철중이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그 사건이 닥쳤을 때 그 몰아붙이고 수사의 의지를 보이는 건 비슷한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강철중이라는 인물은 오락영화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보통 사건에 대해서는 좀 나태해요. 별로 관심 없고. 근데 자기 기준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을 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황준철 반장은 모든 사건을 좀 과하게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다 책임감을 갖고 과하게 수사하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설경구 씨에 대해서 디테일에 상당히 강한 배우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재판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재심까지의 기간 17년 동안의 기간이 점프가 돼서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과거를 먼저 찍고 17년 후를 찍자니 이 좌절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인물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일주일밖에 없어서 그냥 뭐 굶었죠. 방법이 없으니까. 연기하시는 거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애드립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좀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좀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애드립을 치거나 그런 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영화에서 허성태 씨가 나오는데 허성태 씨는 이제 원 없이 애드립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선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처음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미담이지만 제가 봤는데 허성태 배우에게 배우 의자를 또 선물해 주셨다고. 허성태 배우가 그거 받고 우셨대요. 아니 그거 고마워서요. 뭐 거의 다 고맙고 한데 특히 이제 배역에서 제 측근 같은 배우여서 맞아요. 더 이렇게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꾸진 않겠지만 그렇죠. 사회 문제를 꾸준히 건드려야 한다. 사실 쉽지 않고 어찌 보면 좀 부담도 되는. 영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래도 사회적 기능이 조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사실 설경구 배우가 한 번 전환점을 줬던 작품이 전 불안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크게 전환점을 줬죠. 그때 이제 변성현 감독님인데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가다둔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초반 촬영할 때 되게 많이 부딪혔었어요. 날 좀 내버려두라고. 그런데 이게 이 찍어둔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말 잘 들었죠.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끄집어내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랬군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코믹했던 연기 모습도 조금 보고 싶다는 욕심도 좀 나요. 개인적인 팬으로서. 제가 연극할 때는 이제 코믹 연기를 했어가지고 제 연극할 때의 모습을 봤던 친구들은 저 사람은 코미디로 풀릴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박하사탕이랑 그런 영화를 하면서 좀 더 거묵해진 것 같아요. 거묵해 점점 경찰 뭐 이런 것들. 코미디도 하고 싶죠. 하지만 코미디 멜로 고른다면 멜로 쪽으로 좀 더. 코믹 멜로. 코믹 멜로 한꺼번에 하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작품마다 그럼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데 안 됩니다.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역할이 창조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연기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재료를 갖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질이 보이게 되면은 이건 100% 창조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극단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져요. 제가 뭐 영화를 하고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연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나이를 잘 먹어가고 싶다. 그게 이제 얼굴에 보여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잘 드러나고 있지 않나? 뭐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나이를 잘 들어가고 싶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 지역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화요일부터는 평년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 낮아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